예,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좀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요. 지금 복잡하죠. 지난 11월 18일일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 제안을 하고 안철수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혁신전대로 다시 제안하고 문재인 대표가 그것을 거부하고 안철수 의원이 다시 혁신전당대회를 하도록 재고해달라는 재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문재인 대표가 시를 썼어요.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시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이런 시로 적을 했는데 진성준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했는데 시가 답이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새정치연합 한국의 제1야당 수권 대안 세력인 새정치연합이 뭐 대표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뒤엉켜가지고 뭐 비장한 시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혼란을 거듭하는데 호의적으로 바라보던 국민들도 짜증나고 도대체 왜 싸우는지를 모를 정도로 혼돈에 빠져버렸는데 오늘도 우리 신 박사가 저하고 이 YTN에 이게 이 전파가 굉장히 비싼 전파 아닙니까? 이 비싼 전파를 이렇게 쓰면서 이 야당을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죠. 지지하든 안 하든 걱정하는 이유가 나는 두 가지인데 그거부터 우선 짚고 나서 시청자들에게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왜 이 야당이 올곧게 서서 수권 대안 세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질서 정연하기를 바라는가 하면 집권 여당 다음에 언제든지 비상시에도 그렇고 자기 정권 경쟁에서도 건전한 대안 정당이 있고 대안 세력이 있고 거기 지도자들이 있다. 그래서 정치가 안정될 수 있죠.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게 혼란에 빠지고 이러면 말이죠. 국회가 황폐화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래서 자기들끼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도 국회의원들이니까 전부 국회 가서 무엇을 인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은 노동개혁법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민생법안 같은 거 이런 것에 있어서 이 당은 당내 혼란을 국회에서만은 정리하기 위해서 강경일변도로 투쟁을 해버려요. 그래서 국회가 싸움터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야당이 건전하지 않으면 국회는 언제나 싸움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이 둘 다 거의 같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책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거라고 보세요? 탈당을 차라리 해버려라. 해버려라.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냐면 문재인 대표는 4.29 재보궐선거에 참패하고 나서 2%에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신 박사가 물었을 때 그냥 물러서는 게 낫다. 완전히 물러서고 문재인 대표가 말이죠. 문재인 대표가 물러서고 본인은 대권 후보로서 뒤로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먼지를 털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낫다 이랬는데 결국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고 지금 이 갈피를 못 잡고 이제 상처투성이가 돼버리고 비장한 시를 발표할 지경에까지 왔잖아요. 본인이 쓴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는 그렇고 왜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차라리 탈당해라. 할 수 있으면 해버려라 라고 던지듯이 말하는 이유가 그저께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그동안에 이 조롱당하고 그다음에 무시당했다. 나는 조롱당했고 얕잡혀 보였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1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내가 양보를 했고 대통령 선거 후보도 양보를 했고 그리고 이 작년에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통합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했다 이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서울시장 후보 양보는 본인이 결과가 두려우니까 발을 뺀 거예요. 그 처음 초반에 여론조사 무소속 안철수가 이 새누리당 후보보다도 훨씬 앞섰어. 그렇죠. 근데 시민운동을 하던 박원순도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니까 그게 2, 3%가 5%밖에 안 됐거든. 5%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쫄아들었어. 선거 경험도 없고 하니까 박원순도 나오고 나도 무소속으로 나오면 어찌되나 하는
이게 두려움 때문에 지가 빠진 것이지 무슨 야당에 양보한 게 아니고 둘째로 2012년 본인이 대선 양보라고 후보 생각할 과정에서는 수 있죠. 예. 이것도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끝까지 여론조사나 그걸 통해서 예. 결판 내는데 발을 빼버리고 그리고 투표 전날 나는 투표 끝나면 미국 가겠다고 발표를 해서 돕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정당 창당 과정에서 왜 뭐 때문에 합당합니까? 새정치 아이콘과 그대로 밀어야지. 이래 놓고 나는 조롱당하고 짓밟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좀 무책임하다고. 그 무책임도에서 내가 감히 말하지만은 문재인 대표보다 난 더하다고. 왜? 그는 3년 전에 새정치 아이콘으로 이것만 계속 세일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진정으로 새정치를 주장하는 예. 제3후보 탄생의 길을 예.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이걸 막아놔 버렸단 말이죠. 어. 그 책임까지도 이번에 져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 해법이라는 거는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여기서 일단은 줄이고. 그런데 예. 해법은 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해도 이 얘기 결론을 예. 낼게요. 간단하게 말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지금 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야당할 때 한 지류가 지금 새정치연합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철 예. 고문을 비롯해서 많이 있으니까 권노 고문도 있고 그런데 이 말을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정치학자 강원택 교수가 오늘 어떤 칼럼에서 시중에서 어떤 말이 떠돌아다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운이 굉장히 좋다. 무슨 운이냐? 야당 복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 야당 복이 없었다. 예. 야당이 아주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 새정치연합 현재 이 꼴보다도 훨씬 질서정연하게 예.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게 몇 개 법안을 야당이 태클 걸고 있다 하는 거 빼고는 야당 대한 세력이 이 모양이니까 박 대통령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예. 그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아주 한 180석 이상을 바라다 보게 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복이라는 게 거의 행운이다. 이 말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정말 운이 좋아요. 이 야당 복이 박근혜 대통령 치마폭에 확 쌓여버렸어. 근데 이 말을 지금 새정치연합의 지도자들은 예. 문재인,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의 감정 문제 때문에 이 말이 귀에 안 들어갈 거예요. 참말로 가슴을 쳐야 돼.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이 말이야. 왜 그래? 예. 가슴을 쳐야지. 갑자기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취재로 넘어가 보는데요. 자, 오늘 아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화면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죠. 경제 살리기도 사실은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뭐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마지막 고비고 그래서 이제 그 애쓰시는 김에 이 중요한 그 마지막 19대 정기 국회 때 좀 해야 될 거는 좀 마무리를 해서 경제에 대해서 뭔가 좀 든든한 뒷받침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거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무성 대표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를 불러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접촉면을 더 넓혀서 해야 된다. 각 상임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이 없는 새누리당의 상임위원장 없는 데도 있잖아요. 여야가 예. 나눠 하니까 그럼 간사들이라도 불러가지고 차라도 마시면서 식사하는 건 무거우니까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 지금 야당 복이 있는 양반이거든.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야당도 초청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혼란에 빠져가 우리가 청와대 가야 하느냐 안 가야 하느냐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가면 어찌 되느냐. 국민 지탄받지 야당이. 예. 그러면 박 대통령 야당 복은 더 복채 주머니가 더 튼튼하게 되지요. 예. 그러니까 나는 박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이제 야당을 갑자기 부르면 그러니까 여당의 상임위원장 간사단도 부르고 그다음 모레쯤 야당도 부르는 겁니다.
안 오면 안 오는 쪽이 손해야. 어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이제 이 임기 반환점 돌면서 소통과 이 여야 정치인과의 예. 접촉면을 총선을 앞두고도 넓히는 것이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다. 지금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간단하게요. 이번 주에 개각을 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김희정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가 정치인 출신들 쫙 나가고 정정섭 장관도 나가고 아마 이렇게 될 모양인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 장관은 없애야지요. 예. 국회의원 장관 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기본적으로 예. 위헌이라고 이 방송에서 예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정권만 그런 건 아니죠. 과거 정권은 다 과거부터 그랬어요. 그래 완전히 잘못됐고 예, 예. 이번에는 유독이 많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전문가나 관료 출신 예. 중에서 일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고르고 문제는 이제 그 진박 고위직 출신들 장관 수석 고위공직 지난 사람이 TPK 지역에 몰려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하. 근데 그 알겠습니다. 사람들을 예. 험지에 내보낸다고 하면은 험지란 말씀은 안 됩니다. 선거구가 험한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접전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격전지 예. 또는 접전지에 예. 내려보내고 예. 꽃길 타는 쉬운 데는 알겠습니다. 무슨 대법관 지나고 수석 비서관 예. 지나고 경찰청장 지낸 사람을 TPK에 예. 이렇게 편하게 안 내보는 것이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더 이제 점수를 얻는 길이다. 오늘 또 이 귀담아 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